지금 청라, 초은, 경연, 회원, 전교 1등 다 나와야 돼. 알겠지?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사만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장에서 수학 전교 1등, 수학 전교 1등 다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야 쌤 그 명성과 몸값이 팍팍 올라가니까 농담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꼴찌 해야지. 좋잖아. 하세요. 뭐 해도 어차피 다른 일 나올 거니까. 저는 네이버쌤이 너 해체시키고. 쟤는 좀 너무 자극해. 그거는 퇴출시키겠지. 아니면 한 번쯤 꼴찌도 괜찮아. 그럼 다음에 드라마틱하게 올리면은 급격한 성적 상승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 그래서 89번 볼 건데 이거 안 보이는 사람 89번. 이것도 숫자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보다는 반복된다 케이스라는 걸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 99 곱하기 10101 어떻게 보입니까? 100이 보입니까? 100이 보여요? 100이 보여요? 안 보여요? 100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자, 얘는 100 마이너스 1. 다 100을 가지고 표현이 쉽다라는 게 느껴지죠. 100의 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계산 구조가 보여요? 100을 x로 바라보면 뭐 x는 쓰지 않을게. x 100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무슨 구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거인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써볼까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서 a 자리에 x, b 자리에 1 들어간 그 형태의 공식인 거지. 그래서 얘는 계산할 거 없이 10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니까 100에다가 0000 마이너스 1 하신 거고 얼마? 1십 100천만 10만 100만 빼기 1이니까 99만 999 99만 999 답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제 뭐 이것도 계속 그러네요. 중학교 문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도 이런 유형이 얘보다는 조금 간단한 식들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그 숫자를 발견할 줄 아셔야 되는 거고 옹기종기 모여있을 때는 그 가운데에 낑겨있는 놈 또는 거듭제곱이 취해진 놈을 x로 바라보면 반드시 구조가 밝혀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다.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두시고 그 다음에 90번부터 이제 여기도 이제 봐봐. 얼마 전에 우리 중3 수업 때 내가 도형 총정리해줬던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고등학교 때도 또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이 2D보다는 3D가 조금 더 나오긴 하겠지. 뭐 문자 3개를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출제를 하려면 3차원의 공간을 낼 수밖에 없겠죠. A, B, C 3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기 92번이랑 93번에 진육면체 9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리마 9의 부피는? 뭐지? 그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 오, 오케이. 진육면체의 대각선은?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했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오, 좋아요. 잘하네요. 그런 것들이 바로 튀어나오고 진육면체의 모서리의 합은? 합은? A 4개, B 4개, C 4개니까 4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건널비는? 서로 가져보는 넓이 그러니까 그 ABC로 표현하면은 2배에 둘씩이 합이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출제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합도 표현할 수 있고 제곱의 합도 표현할 수가 있고 둘씩의 합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직육면체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91번만 한번 볼게요. 91번 다른 것들은 이제 숙제로 내줄 건데 91번
그래서 이 기본 모형에 대한 공식들, 넓이, 길이 공식들은 당연히 중등을 위해서도 고등을 위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4분원이 있어요. 4분원. 이 원의 4분의 1조가리를 4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길이가 8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8이다.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다라는 얘기고, 자, 원도 그렇게 했었던 내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은 뭐뭐를 체크해야 된다? 원이 어쨌든 그림이 나왔어. 중심, 반지름. 그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캐셔야 되는 거. 여기가 중심이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8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 문제가 나오면 그 뭐 일부가 나왔던, 부채꼴이 나왔던, 원이 나왔던 간에 중심과 반지름을 체크하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얼마래? 10이래. 그러면은 넓이를 구할 때도 가로 세로가 필요하고, 주어진 정보도 가로 세로에 대한 정보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도 활용 문제인 거지. 스스로 미지수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가로의 길이를 얼마라고 볼까? 뭐라고 볼까? 누리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Q로 놓을까? W로 놓을까? 아무렇게나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X, Y, A, B를 많이 쓰니까 그냥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로 X, 세로 Y 라고 놓을 건데, 사실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를 뭐로 두면 될까요? 이 합을 줬으니까 가로와 세로의 합이 8이다라고 줬으니까 얘는 8-x다. 미지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사람 10이요? 네. 10-x. 오늘 왜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싫다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약간 내가 텐션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계속 좋아. 왠지 알아? 오늘 와이프가 집에 안 들어오거든. 키고 있는데 지금. 아, 그렇지. 지금 와이프는 채널 모르니까 괜찮아. 그래서 x랑 10-x 둘 거고, 집중해 수업하는데. 자, 그러면 사실 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 문제는 사실 그냥 x, y로 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계산 풀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어차피 x랑 y는 종속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를 써놓고 풀이를 이어갈 때 x, y로 해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마지막에 또 y를 x의 표도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미지수를 줄이고 싶으면 x랑 10-x로 가시고, 뭔가 나는 x, y 가지고 그냥 어떤 구조를 밝히고 싶으면 x, y로 꾹 끌고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하라는 게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x, y가 얼마냐 라는 걸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 은근히 잘 못 봐가지고 한번 같이 봤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칠판만 보면 돼요. 칠판만 보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거를 만약에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려면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지. 더 필요한 거지. 그치? 뭐 따로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얘 하나 가지고는 곱을 구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 하나의 정보가 뭘까요? 그럼 누리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원 문제가 나오면 중심, 반지름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근데 아직 안 썼잖아. 안 썼잖아요. 어디서 쓸까? 우와,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의 대각선. 그래서 내가 x, y로 표현했으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얘 애초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내가 요 놈이 8이다라는 거를 너가 스스로 찾아보세요. 캐치하세요. 이런 문제였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시간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보 하나 더 뽑을 수가 있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역할을 하고 있는 8의 제곱이니까 얘가 64구나. 그러면 이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지지고 묶어서 변형 공식으로 x, y를 뽑아낼 수가 있고 한번 암산으로 해볼까요? 이거 제곱에 이거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돼.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빼면은 2xy니까 제곱에다가 빼고 반으로 나누면은 xy가 되겠죠. 그럼 36의 반이니까 18이 될 겁니다. 100 빼기 64 반띵하면 18.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고 나머지 문제도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넓이 공식, 길이 공식, 부피 공식 등등이 아마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풀리게끔 설계가 돼 있을 거라고 믿어야 돼. 믿음이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12페이지 오늘 나눗셈하고 좀 마칠게요. 나눗셈을 갈 건데요. 이 나눗셈은 거기다가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나눗셈은 어떻게 정의가 됐냐? 이것도 약속인 거지. 우리가 숫자 나눗셈을 할 때 한번 적어볼까? 9를 3, 2로 나누면 이게 4번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숫자의 어떤 대소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4번 들어가면은 8이 될 거고 그때 나머지가 1이 되는데 이 1이 나누는 수보다 작아졌으니까 나눗셈을 종료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은 쓰지 맙시다. 이거 9 나누기 2는 4 땡땡땡 1 이건 수식이 아니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던 거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눗셈을 보면 9는 2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유사하게 갈 건데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도 한 문자로 되어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도 얘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숫자의 대소관계를 보듯이 우리는 차수와 개수를 보면서 나눗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예제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거기 12페이지에 자 정확하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우리는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눗셈이 정의가 될 수밖에 없냐면 나눗셈은 곱셈의 약간 반대 과정인 거죠. 약간이 아니라 반대 연산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편할 거야. x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됐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x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내가 이 개수를 바꿔볼게. 여기 2로 바꿨어. 그래서 여기가 2x 세제곱이네. 그러면 내가 2x 세제곱을 x제곱으로 나눴을 때 또다시 2x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 과정에서 지금 차수를 받고 3 빼기 2로 1차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개수끼리 숫자끼리 앞에 곱해지는 숫자끼리도 나눗셈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뒤에 뭐가 주저리 더 달려있어도 개수와 차수를 보면서 갑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리 9를 최대한 9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4를 곱해줬던 것처럼 x 세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x에 하나 최고차만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x의 x제곱이 일단 곱해져야 x 세제곱이 만들어질까 말까가 아니라 지고 그 뒤에 건 이제 미세 조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1x 제곱이 일단은 있어야겠지 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실제로 곱하면 얼마가 되는가? 우리 2에는 4번, 2가 4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곱해보면 8이 된다라는 걸 썼던 것처럼 얘랑 얘를 실제로 곱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x제곱이고 x의 제곱이고 전개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얘를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에 얼마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게요. 왜 띄었는지 알겠어? 그지? 내가 차수 구조를 잡아가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 3차, 2차가 비어있으니까 빈 거로 좀 놔둬두시고 이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자리를 맞추려고.
그러면 얘를 이제 빼주시면 빼볼게요. 빼기. 우리가 9에서 8 빼서 1이 남았다라는 것처럼 얘를 빼주시면 여기에 니은자로 그러면 어떻게 남나요? 동류항끼리 암산, 덧셈 뺄셈은 결국에 동류항끼리 처리하는 과정인 거지. 0x제곱에서 플러스 x제곱이니까 1x제곱이 남을 거고 얘는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그대로 남아있을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이 남은 거 x제곱을 만들 때 x가 여전히 여기 x에 x가 곱해지면 x제곱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여기에다가도 1x만큼 한 번 더 추가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또다시 x-1과 x를 보고서 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지. x제곱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고 여전히 뭐가 남았는지 궁금한 거니까 빼보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마사에서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얘는 날아갈 거고. 자, 근데 아직도 이 x-1에다가 뭔가를 적절하게 곱해가지고 3x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내가 마이너스 3x 여기다 마상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지.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곱셈은 결국에는 다 모든 부분이 다항식으로 표현될 때까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x에다가 x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x분의 4는 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다항식의 나눗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누는 식도, 나눠지는 놈도, 목도, 나머지도 전부 다 항으로 표현이 될 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일까? 이 남은 놈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 끝나는 거지. 작아질 때. 여기까지 차수가 똑같았을 때까지는 여전히 x에다가 3이라는 항을 곱하면 3x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몫이 추가되고 더 진행이 될 거야. 근데 이제는 얘가 1차인데 얘가 1차보다 작은 0차잖아. 0차. x가 없는 거. 그래서 0차는 1차에다가 뭔가 0차 이상의 항을 곱해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지는 나머지가 나올 때 나눗셈을 종료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실제로 이거 두 개 다시 곱한 다음에 얘 빼기 4까지 하면 정확하게 똑같이 이 식이 되겠죠. 나눗셈의 반대로 검토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나눗셈을 당하는 주어진 주인공이 되는 식이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이 식을 검산식이라고 부르죠.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검산식을 너희들이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성실하게 나눗셈을 하시고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거기 너희들 적어보세요. 거기 그 구조 나눗셈 구조 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나랑 똑같은 위치에 적혀있지. 오른쪽으로 쭉 한번 적어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에다가 빼기 4를 한 게 저 식이 된다. 검산식을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누는 식은 그냥 나누는 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몫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q라고 부르죠. 근데 뭐 x에 대한 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qx가 될 거고 뭐 그냥 숫자만 나오면 그냥 q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도 r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게 x가 들어가 있는 1차 이상의 식이다 그러면 rx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rx 일단 써놓긴 할게요. rx. 근데 이것도 영어 앞글자예요. 알고 있는 거지? 우리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이게 뭔 단어인지 몰라도 되긴 해. 사실 이게 영어에서 쓰는 단어 아니니까. 이거 퍼션트 몫이고 이거 remainder 나머지예요. remainder. 그래서 근데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몫은 앞으로 q, 나머지는 r. 어떤 이름을 붙일 때 q, r이라고 붙일 건데 이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이거야. 잘 봐봐.
이게 검산식이라고 불릴 수 있으려면 사실상 하나의 언급이 더 필요해. 그게 뭐야? 나누는 식의 차수. 얘가 나머지 차수보다 커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질 때 나눗셈을 종료하는 거고, 그걸 그대로 쓴 게 이 검산식이라면, 이게 검산식이 되려면 이 차수 관계를 만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두 가지 차수 관계를 살펴야 돼요. 차수와 개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개수는 내가 이미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야. 이게 여기가 이거 이렇게 만났을 때 1x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얘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얘는 이제 살짝 제껴놓고 차수가 중요한 건데, 차수 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어. 두 가지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결해 볼까요? 일단 이 주어진 주인공이 되는 식하고 이렇게 세 개가 당연히 관계가 있는 거죠. 왜? 나누는 식과 몫을 곱했을 때 3차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3차를 1차로 나눴으면 이 식은 당연히 2차가 돼야 되는 거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x 세제곱을 x로 나누면 얘는 뭐 뒤에 부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만약에 5차를 2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보나마나 몇 차야? 5차를 2차로 나눴어. 몇 차야? 3차. 그지? x의 5제곱을 x제곱으로 나눴으면 당연히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요?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해야 x의 5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x의 5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누면 x의 세제곱 3차가 되는 거고, 5차를 3차로 나누면 2차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부분의 차수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3차랑 이 3차가 여기 1과 2의 합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뭐 지수 법칙에 불과한 내용인 거고,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요 놈과 이 요 놈이 된다. 여기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 관계,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식, 얘가 1차니까 1차보다 작은, 근데 1차보다 작은 차수는 0밖에 없어요. 차수는 0 이상의 정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 나눴을 때는 0차 이하여야 되고, 근데 0차 이하는 0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x가 없는 숫자만 남아있겠죠. 근데 내가 방금 차수 관계만 맞으면 얘를 검산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질문을 해볼게. 만약에 이 식을 얘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얘로 나눴으면 나누는 식과 몫만 자리가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왜? 어차피 이거 자리 바꿔놓고 마이너스 4다 해도 여전히 2차고 0차니까 이 검산식이 되기 위한 차수 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실제로 얘로 나눴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얘가 되려면 당연히 얘가 뒤에 곱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 곱셈의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니까 이 똑같은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가 들어갔다면 당연히 나머지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치? 여전히 2차, 0차니까 이 나누는 식과 차수의 관계가 알맞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더 작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밑에 적어볼 거 적어보신 다음에 2번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등식인데,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A, B, Q, R 전부 다 다항식이어야 돼요. 그게 정의인 거니까. 그럼 A는 BQ 더하기 R이다. 이게 검산식인데요. 사실 이걸 검산식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지금 B로 나눈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거기 오른쪽에다가 괄호를 한 번 더 써보세요. 이거를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걔가 검산식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검산식이다. 우리 숫자에서도 내가 이게 나누는 숫자보다 나머지가 더 작으니까 얘가 2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1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9는 2 곱하기 1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이거 검산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나누는 수가 2인데 걔보다 큰 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대소관계가 안 맞는 거야. 나머지의 정의가 안 된다는, 충족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처럼 똑같이 그냥 무조건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써져 있다고 B가 나누는 식이고 Q가 몫이고 R이 나머지다가 아니고 이렇게 A는 BQ 더하기 R 써져 있다고 그냥 이 문자 B니까 이게 나누는 식이고 이거 Q 코션트라고 했으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겠구나가 아니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면 그러면 얘를 나누는 식, 얘를 나머지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와닿지가 않죠? 왜 중요한 얘기인지 아직 안 와닿는 게 정상이야. 이 관련된 이제 응용 문제들까지 염두를 좀 해두고 깊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개념 정리 완벽하게 좀 해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내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할 건데 봐봐.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할게.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피고 차수 구조를 보면서 암산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했었잖아. 얘는 나눗셈이고 곱셈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 문자를 다 주저리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이 발음 좀 조심해야 되니까 이 하수의 약간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나눗셈을 만약에 너희들이 기역자, 니은자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거 써볼게요. 3차, 2차, 1차, 0차 구조가 잡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그리고 x-1도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그렇지? 어차피 나는 숫자, 개수만 가지고 와도 이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수항 1차, 2차, 3차항의 개수다. 그 다음에 얘도 이거 이렇게 쓰더라도 x 빼기 1로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왼쪽 끝 가지고 왼쪽 끝을 만들 때 이게 x고 이게 x 세제곱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게 1만 써. 1 써. 1.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내리고 자릿수 맞추고 하는 것처럼 1 쓰면 여기 이거에 1 곱해졌으니까 1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빼줄 거니까 없어지고 1 마사 마일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 1을 또다시 이 1로 만들어주려면 여기 1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1 마 1이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마 3에 마 1이 내려올 거고 이 마 3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 3이고요. 얘가 마 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남는다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 자리가 상수항 자리로 쫙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1차로 나눴을 때 상수, 숫자가 남았으니 나눗셈을 종료한다 라고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정답을 쓸 때만 얘가 x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인데 걔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구나. 항상 왼쪽부터 읽어주는 게 좋지. 여기는 지금 3차 자리, 2차 자리, 1차 자리는 아니야. 얘는 한 칸씩 밀려있는 거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0차, 1차, 2차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플러스네요.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게 결국에는 뭐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 너희들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차수를 보면서 구조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나눗셈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이 개수만 가지고 와서 숫자 가지고 노는 연습도 꼭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게 이렇게 실제로 숫자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빨리 할까에 대한 방법,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워요. 조립제법도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지. 이 숫자 놀이를 진짜로 숫자만 갖고 와가지고 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인 거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여기 1,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마사, 마일, 실제로 조립제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1, 1.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일단 마사, 마사, 마4여가지고 우리가 얘가 나머지 마이너스 4가 되고 혹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된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 다음 시간에 이 개수끼리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잘 뒤집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 조립제법의 방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연습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숫자 놀이 하는 거 좀 잘 해보시고 요거 해서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 이걸 지금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숫자 놀이도 하고 일단 처음에는 뭐 문자로 한번 해볼까요? 거기 뒤쪽에 96번 가지고 한번 해요. 96번 아니 95번하고 96번 두 문제를 풀고 마무리할게요. 95번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얘는 그냥 거기 이제 거기 A, B, C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문자 그대로 나눗셈을 한번 충실하게 한번 해봐. 지금 배운 대로 최고차 개수와 차수를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차 개수와 차수를 보면서. 자, 95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95번만. 오케이. 다 하고 밑에 가고 있네. 같이 봅시다, 이제. 자, 집중. 한 번만 더 집중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숫자 가지고 노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워나갈 때, 이렇게 비어있는 항은 반드시 0x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 이유도 뭔지 알겠지? 이거를 아까 땡겨 놓다 보면, 이 같은 차수끼리 자리가 정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올 때도 얘를 0으로 안 써주면 그냥 이게 내가 1, 3 빼기 4라고 적으면 이걸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를 보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렇게 읽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놈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여기 0x가 있어야 되고 비어있는 항은 항상 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된다. 있게끔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거야. 지금도 미리 캐치를 좀 하자고. 0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 그러면 x제곱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이 처음에 등장하겠죠. 거기 사실 식이 안 써있어도 너희들이 나눗셈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잖아. 여기 x의 세제곱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차수 구조 맞춰 가면서 갈게요. 우리가 얘를 뺐으니까 없어지고 당연히 없어지겠지. 얘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럼 여기 빼면 더하기 2가 추가되니까 5x 제곱일 거고요. 건드리지 않는 거 0x 마이너스 4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지 이 5x 제곱에는 x가 들어가겠죠. 5x만큼 곱해주면 충분히 항과 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5x를 또 곱해주면 5x 제곱 마이너스 10x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다시 빼주시면 얘는 10x 마이너스 4가 남는 거고 여전히 이 10x는 이 x라는 항과 또 다른 무언가의 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10번이 더 들어간다. 10만큼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0과 얘를 실제로 곱해보면 10x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빼주시면 16이 나머지가 될 거다. 왜 나머지야? 차수가 더 낮아졌으니까. 누구보다? 나누는 10보다. x 마이너스 2보다 차수가 낮았으니까 결국에 요 놈을 이제 지워볼게요. 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요 놈이고 나머지가 요 놈이다. 거기 빈칸들 다 채워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숫자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는 아까보다 나누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3x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1 얘는 숫자로만 표현할 때 숫자 문제를 할 때 어떻게 써야 될까? 지호야 어떻게 써야 돼? 3x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이 되려면 숫자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 3 0 오 좋아 5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다시 한번 x제곱이 없으니까 없다라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고 표시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눗셈을 해보자. 난 이렇게 쓰자마자 얘는 3x 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1인 걸 알고 있어요. 왼쪽부터 차수를 오른쪽인가? 오른쪽부터 차수를 높여나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적자마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나누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럼 최고차 맨 왼쪽 숫자를 만들기 위해선 3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 실제로 3 곱하면 3 마 3 똑같이 따라서 써봐 6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플러스 3 되고요. 5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1은 그대로 내려올 거고. 또다시 맨 왼쪽 숫자로 만들기 위해선 여기도 3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여기가 3, 마 3, 6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또 빼주시면 2,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이니까 2가 될 거고 11 빼기 6이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을 때 이제 여기 이거 2차식인데 이게 0차, 1차, 2차인데 얘는 0차, 1차니까 차수가 더 낮아졌구나. 종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식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을 어떻게 읽어줘야 돼? 몫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이 밑에 자리랑은 지금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오른쪽부터 0차인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어떻게 읽어줘야 돼? 사실 이거는 오른쪽 왼쪽 할 거보다 그냥 최고차만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3차였고 2차였으니까 얘는 1차로 시작하겠지. 1차로. 그래서 우리는 3x 더하기 3만큼의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5구나. 2x 플러스 5가 남아있겠구나. 그러면 이거 검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검산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맞춰볼까요? 얘가 3차예요.
2차니까 1차,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여기 2 더하기 1, 정확하게 3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2차였고 그보다 작은 1차 이하의 식이 나머지 자리에 있으니까 얘는 검산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숫자놀이 하도록 연습을 하시고 뒷페이지 가서 뭐 여기까지 끝이라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같은 얘기지만 여기 13번 이제 거꾸로 뭐 A로 나눴을 때 몫이 BX 더하기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냥 거꾸로 다시 생각해가지고 A를 추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들 하시고 유형 14번에서 하고 있는 거 이 얘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자, 이런 거는 자,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나누는 식인데 얘가 나누는 식이에요. 나누는 식. 그러면 3x 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1을 요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다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누는 식에다가 실수를 곱해 실수배를 할 거야. 뭐 2배를 한다든지 3배를 한다든지 문자를 곱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0이 아닌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자는 얘기지. 이게 이거의 2배짜리인 2x제곱 3배짜리로 할까?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으로 나눴다면 그러면 이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 결론부터 이 차수 관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숫자를 곱한다고 차수가 바뀌나요? 차수가? 안 바뀌죠? 실수배는 차수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0이 아닌 숫자를 곱한다는 거는 차수를 유지시킨다는 거여서 이건 나머지를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내가 2차로 열심히 나눠가지고 걔보다 차수가 낮은 찌끄레기들을 모았을 때 2x 플러스 5가 남았잖아? 여전히 이놈의 3배짜리인 이 2차식으로 나눴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이 찌끄레기는 여기서도 그대로 나머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차수를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이보다 낮은 차수로 모여있는 이 나머지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 그럼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몫만 바뀐다는 얘기죠. 몫만 바뀐다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곱셈을 잘못 생각해봐. x에다가 4x 제곱을 곱하면 너희들 4x 세제곱이 돼요. 그치? 근데 내가 4x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이 4x 세제곱을 만들려면 얘가 4배 실수배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곱해지는 놈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4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x제곱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4배가 됐으면 이 곱해지는 파트너가 역수배가 되면서 정확하게 결과값을 유지시켜준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차수 관계와 이 얘기들을 접목시켜 봤을 때 나머지는 차수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 찌끄레기는 여전히 찌끄레기다. 근데 이 결과값이 애초에 이 주어진 식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이 똑같은 식을 3배짜리로 나누면 몫이 3분의 1배가 될 거다.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굳이 직접 나눗셈을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차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나누는 식을 3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캐치해야 될 두 가지, 공부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뭐야? 나머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곱해지는 파트너만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 3분의 1, 즉 역수배가 되면서 마치 이런 거지. 우리 곱하기 3하고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결국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여기 유형 14번의 내용이었고 거기다가 한번 14번 위쪽에다가 적어봅시다. 나누는 식을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나누는 식을 실수배해도 차수는 건드려지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나누는 식을 실수배해도 0이 아닌 숫자를 곱한다는 얘기죠. 실수배, 0이 아닌 숫자를 곱해도 차수는 바뀌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적어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찌끄레기는 영원한 찌끄레기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 웃겨? 수학을 보면 죽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 너 책 검사할 거야? 너 맨날 몇 필기하는 거 안 적혀있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조금 힘들겠지만 스킵하는 거 없이 갈 겁니다. 다음 주 이날까지 숙제는 23페이지까지고요. 더 빼는 거 없어요. 이 교재 자체가 이미 어려운 문제들이 빠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걸릴 게 없고 실전 트레이닝까지도 숙제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주 희한한 날. 아까 얘기했던 거, 손 들면서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숙제 읽고 바로 숙제 미는 거 해야지 다음 주제도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예. 고생했다.